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놀라운 인생의 변화. 사사키 후미오 지음, 김은경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사사키 후미오. 사사키 후미오는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여 여유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들의 생활을 접한 후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그의 옷장엔 6벌의 양복이, 욕실엔 액체 비누 하나, 무명천이 전부다. 주방에도 식기나 냄비 등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다. 그는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고 한다. 미니멀리스트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물건을 줄이는 사람이다. 이때 물건이란 가구, 가전, 소품, 옷 등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탐내는 욕심, 무의미한 일에 쏟는 에너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물건을 줄이면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차례, 프롤로그, 우리에게 더 이상 물건은 필요 없다. 제1장, 누구나 처음에는 미니멀리스트였다. 제2장, 물건은 왜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가. 제3장,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 55. 제4장, 물건을 줄인 후 찾아온 12가지 변화. 제5장,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 에필로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변화의 삶. 프롤로그, 우리에게 더 이상 물건은 필요 없다.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행복의 모범 답안과는 정반대다. 사실 요즘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모아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모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레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 그래,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지. 마치 물건처럼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행복도 살 수 있겠지. 그러니 돈을 벌자. 나만 손해보기는 싫어. 10년 동안 줄곧 도쿄의 나카메구로에서 살았다. 굳이 이 동네를 고집한 별다른 이유는 없다. 단지 누가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나카메구로에 살아요 라고 대답하며 뿌듯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 시나가와 구 후도마에로 이사했다. 집세는 월 6만 7천 엔으로 전에 살던 나카메구로의 집보다 2만 엔이나 싸다.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은 이사하느라 거의 바닥이 나버렸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나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했던 예전의 나라면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했을 창피한 이력이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10년 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출판 일을 하고 싶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가치관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초심은 일을 시작한 후 조금씩 빛이 발해갔다. 사냥길에 들어선 출판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잘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내고 싶어도 애초에 책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상황을 겪으며 나는 서서히 어른이 되어갔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은 어느덧 식어버렸고 마침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 나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라는 가치관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물건을 많이 버리고 나자 내 안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는 미니멀리스트. 즉, 채소주의자의 삶은 단순히 방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다든가
청소하기 편하다는 표면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본질의 그 가치가 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것. 누구나 추구에 맞이하는 행복을 되짚어 보는 일이다. 나는 쓰레기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일하며 육아와 스포츠, 취미활동에 힘쓴다. 남의 눈에는 이런 삶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고독하며 불행을 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 결과다. 나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그것이 나의 가치이자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이 책 앞부분에 실린 방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는 물건을 무척 좋아하고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서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한 기분에 빠지곤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고 출판일 역시 그렇게 갈망해서 선택한 직업임에도 후회하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술에 의지했다.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체념하면서 그저 모든 것에 익숙해져 갔다. 가끔씩은 지저분한 방을 탈출하기도 했다. 주말에 여자친구가 오면 부랴부랴 방을 치우고 보이는 부분만 청소하면 나름대로 봐줄만 했다. 감각 있고 세련된 소품들을 잘 배치해놓고 간접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다. 하지만 평소에는 늘 책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었다. 책장에 다 들어가지 않아 널려있는 책들. 언젠가 읽어야겠다고 생각만 하면서 대충 넘겨보기만 한 게 대부분이었다. 누군가 벽장을 열어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마음에 들어서 샀던 옷들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입어볼까 싶어 몸에 대보기도 하지만 역시 입고 나갈 용기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몇 번 입지도 않은 데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옷들이니 언젠가 햇볕 좋은 날 세탁해서 다람쥐를 싹 하면 멋지게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벽장에 집어넣곤 했다. 중간에 때려치운 취미용품들도 늘 바닥에 굴러다녔다. 먼지를 뒤집어 쓴 초보자용 기타와 앰프, 시간이 나면 시작해보려고 사둔 영어회화 교재 등이 방바닥에 그냥 놓여 있었다. 멋진 앤티크 카메라에는 필름을 끼워본 적도 없다. 처음엔 잔뜩 의욕이 넘쳐 마구 사들였지만 한 가지를 꾸준히 계속한 적이 없다. 집에서는 주로 녹화해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다 보고는 스마트폰으로 퍼즐 게임을 할까,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올까 고민하는 게 전부였다. 이렇게 물건이 많았는데도 늘 남과 비교하기만 했다. 한 대학 친구가 도쿄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현관부터 눈부시게 화려했고 거실에는 북유럽풍 가구와 식기가 진열되어 있었다. 친구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나는 째째하게도 집세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곤 했다. 친구는 대기업에 입사해 많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이도 있었다. 딱 봐도 부티나는 옷을 입은 아기의 재롱을 보며 생각했다. 대학 다닐 때는 나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대체 이 친구와 나의 삶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달라진 걸까? 친구의 아파트 앞에서 흰색 페라리 오픈카가 여발한 듯이 교차로를 달려 사라져갔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두 채쯤 살 수 있는 가격이겠지? 친구에게 5,000엔을 주고 산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으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페라리를 바라봤다. 가끔은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신랄 같은 기대를 품고 복권을 샀던 적도 있었다. 지금의 내 수입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차이기도 했다. 이 모든 열등감과 질투를 교모히 숨기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나는 쓰레기였다. 물건을 버리고 불행도 함께 버리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물건을 버렸을 뿐이면서. 분명 나는 물건을 버렸을 뿐이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줄인 후 나는 매일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예전에 나처럼 비참했던 사람,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물건에서 벗어나 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처음부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거나 넘쳐나는 물건의 카오스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하는 천재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 더욱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 늘어난 물건들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본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은 물건으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행복할 뿐이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정말로 아는 것이 없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다. 이 말도 과장되게 들릴까?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사사키 후미오. 제1장. 누구나 처음에는 미니멀리스트였다. 소유할수록 잃어버리는 것들. 세상에 태어나면서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미니멀리스트였다. 그러나 자라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꽉 움켜쥘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의 자유를 빼앗긴다. 나 자신의 가치는 갖고 있는 물건의 합계가 아니다. 물건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주 잠깐 동안일 뿐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은 에너지와 시간은 물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이런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미니멀리스트다. 소유한 물건을 줄인 미니멀리스트가 날마다 느끼는 상쾌함. 설령 지금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라도 상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건을 줄였을 때 느끼는 홀가분한 기분은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테니 말이다.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 여행을 떠나기 전 출발 시각이 다가올 때까지 짐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다. 가지고 갈 물건의 목록을 몇 차례나 확인했는데도 뭔가 빠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왠지 찜찜하면서 서둘러 짐 싸기를 끝내고 현관문을 나서 여행 가방을 끌기 시작한다. 그렇게 집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순간의 해방감이란 이 트렁크 하나만 있으면 당분간 살아갈 수 있다. 혹시 집에 뭔가를 두고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현지에서 구하면 된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방에 누워 뒹굴거릴 때의 기분은 말할 것도 없다. 대개 여행지의 숙소에는 놓여있는 물건이 별로 없고 깨끗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홀가분하게 빈손으로 산책이라도 나가면 세상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없고 오로지 자유를 느끼는 시간이다.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우리는 이미 겪어봤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공항 안이다. 처음 출발할 때 트렁크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던 짐은 마구 흐트러져 있다. 추억을 남기려고 각지에서 산 기념품은 트렁크에 다 들어가지 않아 쇼핑백에 대충 집어넣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다. 여행지에서 생긴 입장권이며 영수증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일단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수화물 검사대 앞. 가장 중요한 비행기 티켓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디에 두었더라? 여긴가 저긴가? 당황스러운 나머지 얼굴은 빨개지고 미간이 절로 찌푸려진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곤혹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다른 물건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물건이나 일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갖고 싶은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갖게 된 물건을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곤 한다. 그리하여 도구여야 할 물건은 어느새 주인이 되어버린다. 영화 파이트 클럽의 타일러 더든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결국 네가 가진 물건에 소유당하고 말 거야.
물건의 홍수 속에서 핑계만 대다. 물건을 쌓아두고 살던 시절 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선 옷을 벗어 소파에 던져놓는다. 그러고는 욕실에 들어가 깨진 지 오래된 세면대에서 이를 닦고 샤워를 한다. 미리 녹화해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잔뜩 빌려둔 영화 DVD를 보면서 큰 맥주캔 하나를 비운다. 맥주가 떨어지면 와인을 마신다. 보통은 와인을 한 병 다 마시고도 부족해서 취한 채로 편의점에 뛰어가곤 한다. 술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일시 정지시킬 뿐이다. 언젠가 들었던 이 말처럼 나는 비참한 나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잊고만 싶었다. 다음날 아침 이불 속에서 한참이나 꾸물거리다가 마지못해 일어난다. 10분 간격으로 맞춰둔 알람을 계속 무시하다가 날이 훤히 밝아오면 겨우 일어난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은 늘어진다. 화장실에 앉아 늘어난 뱃살을 확인하며 볼일을 본다. 한밤중에 건조 버튼을 누른 채 그대로 둔 세탁기에 구겨진 옷을 꺼내 입는다. 그리고 전날 쌓아둔 설거지거리를 흘낏 곁눈질하고는 현관문을 나선다. 항상 똑같은 출근길의 실증을 느끼며 일터로 향한다. 출근해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아직 두뇌 엔진이 가동되지 않은 탓이다. 일단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다가 메일이 와서 재빨리 회신하거나 자판을 빨리 두드릴 때면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오후에는 밀린 잡무를 처리하는 데 열중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손도 대지 못한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그날 일을 끝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근을 한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주절주절 핑계를 댔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이며 살이 찌는 것은 체질 탓이다. 적은 월급 때문에 넓은 방으로 이사도 못한다. 방이 좁으니 금세 지저분해져도 어쩔 수 없다. 임대라 내 집도 아닌데 청소는 해서 못하랴. 만일 내 집이고 좀 더 넓은 집이라면 분명 나도 깨끗이 해놓고 살았을 것이다. 나는 처치곤란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집이 좁다고 핑계만 댔다.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고 나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렸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했고 늘 창피를 당할까 두려워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채소의 삶이 가져온 기적.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난 후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하지만 욕조는 반짝반짝하고 깨진 세면대는 말끔히 수리된 상태다. 욕실에서 나오면 마음에 드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러고 나면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물건이 없는 확 트인 공간에서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아침에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뜬다. 알람은 맞춰놓지 않는다. 물건이 없는 방의 하얀 벽지에 아침 햇살이 반사돼 방이며 거실이 무척이나 밝다. 미적거리며 억지로 일어나곤 했던 아침이 이제는 무척 상쾌하다.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모카포트를 내린 커피를 마신다. 아침 식사에 사용한 식기는 바로 설거지한다. 설거지를 마치면 좌선 자세로 앉아 명상을 한다.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매일 청소기를 돌린다. 이불을 정리하고 날씨가 좋으면 세탁을 한다. 착착 개겨둔 옷을 꺼내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가는 출근길은 늘 즐겁다. 나 자신조차도 같은 사람의 하루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물건을 버리길 정말 잘했다. 내가 버린 물건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나서 내가 버린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 책장과 함께 산 책 전부.
컴포넌트 스테레오와 CD 전부, 혼자 살면서도 꽉꽉 채워두었던 커다란 그릇 장식장, 마음에 드는 앤티크 자파, 비싸게 주고 산 헐렁헐렁한 옷, 몸에 딱 붙는 옷 전부, 취미로 사들인 카메라 용품 세트, 자전거를 정비하는 다양한 공구, 먼지투성이의 일렉트릭 기타와 앰프,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은 책상과 식탁, 세미더블 템버 매트리스, 작은 방에 어울리지 않는 42인치 텔레비전, 영화를 즐기기 위한 홈시어터와 플레이스테이션 3, 하드디스크에 모아놓은 성인 동영상 전부, 필름 시절의 사진들, 추억의 편지들. 사실은 이 물건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었다. 그렇게 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사진이 3,000장이나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필요한 물건은 전부 갖고 있었다. 커다란 텔레비전, 홈시어터, 컴퓨터, 아이폰, 그리고 편안한 매트리스까지. 필요한 물건은 모두 갖고 있었는데도 아직 소유하지 못한 물건에 자꾸 눈길이 갔다. 2인용 가죽 소파가 있으면 여자친구와 함께 우아하게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잡지에서 본 것처럼 한쪽 벽면을 책장으로 꾸며놓으면 틀림없이 지적으로 보일 거야. 널찍한 발코니가 있으면 친구를 불러 파티를 열 텐데. 잡지에서 본 그 소품이 내 방에도 있으면 인테리어 감각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필요한 물건은 전부 갖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물건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으니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낳은 불행의 악순환. 미니멀리스트가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주변 사람이 물건으로 인해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 돈이 많아 물건을 마구 사들였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사가 잦아 차츰 짐을 줄인 사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사람, 원래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지진이나 사고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 등 계기는 다양하다. 나는 전형적인 지저분한 방 출신이다. 더러운 방에서 반동으로 생겨난 미니멀리스트라고나 할까? 예전에 나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물건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어떤 물건에도 남다른 애정을 느꼈다. 심지어 직장에서 누군가 내 앞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남겨놓은 메모지조차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 적어주었다고 생각하면 차마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17년 전 본가가 있는 가가와현에서 도쿄로 올라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내 방에는 필요한 물건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선뜻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세월이 흐르면서 물건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무엇이든지 추억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다. 모든 순간을 보존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 읽은 책도 마찬가지다. 내가 읽은 책은 나 자신의 일부로 느껴져 버리고 싶지 않았다. 흥미롭게 본 영화나 좋은 음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서 반드시 소장하곤 했다. 그 밖에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취미가 참 많았다.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버리지도 못했다. 아까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어. 나중에 쓸 일이 생길 거야. 사놓고 쓰지 않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버리지 못했고 물건은 쌓여만 갔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맥시멀리스트, 즉 최대주의자였다. 일단 무엇이든 보관했다.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고품질의 고성능이어야 했고 크고 묵직한 제품을 선호했다. 그렇게 늘어난 물건에 휘둘려 에너지를 소진했다. 모처럼 사들인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자책하기만 했다.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없는 물건만 눈에 들어왔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샘했다. 너무나 많아져 버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러던 내가 물건을 버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만일 예전의 나처럼 불만투성이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물건을 줄여보라. 반드시 뭔가가 바뀔 것이다. 유전이나 환경 탓이 아니다. 성격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도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물건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미니멀리스트였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듯이 우리는 모두 미니멀리스트였다. 산업화 이전, 일본에 온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고작 두세 벌의 옷을 갖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 하지만 옷차림은 늘 말쑥하고 청결했다. 그렇다. 과거에 우리는 옷을 10벌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가벼운 차림새에 건강한 다리로 어디든 걸어서 다녔다. 또한 큰 집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게 아니라 금세 다시 지을 수 있는 작은 집에서 검소한 생활을 했다. 옛 일본인의 모습은 미니멀리스트 그 자체였다. 일본의 다실 또한 미니멀리즘 문화를 증명하는 사례다. 다실 안에 쓸모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다실의 입구는 아주 작아서 거만하게 으스대는 자세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다. 심지어 무사라고 해도 칼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다실 안에서 지위나 붓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훌륭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없다. 단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한 잔의 차를 느긋하게 음미한다. 그리고 오직 서로를 생각한다. 미니멀리즘의 선두주자 스티브 잡스. 미니멀리즘 하면 미국의 애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역시 미니멀리스트다. 그래서일까? 미니멀리스트들 중에는 애플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잡스가 만들어낸 물건은 하나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이폰에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다. 맥 컴퓨터에는 불필요한 단자도 케이블도 없다. 제품 박스에는 설명서조차 들어있지 않다. 설명서 없이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구성이 간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잡스가 미니멀리스트였음을 증명한다. 생전에 그는 미니멀리즘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선 사상에 심취했다. 잡스가 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선종의 한 종파인 조동종의 승려 오토가와 고분을 스승으로 여겼으며 한때는 일본의 조동종 사찰인 에이헤이지에서 선 수행에 몰두하고 싶어 했다. 잡스가 모든 제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미니멀하게 만든 것은 선 문화를 접한 영향이 크다. 잡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거칠게 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미니멀하지 않은 것, 즉 복잡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싫어했다.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를 간단히 정의하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물건을 줄여야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만일 소유한 물건이 100개가 넘으면 미니멀리스트가 아니고 100개 이하로 줄이면 미니멀리스트일까?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미니멀리스트가 아니고 여행 가방 하나에 전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소유한 물건이 적으면 미니멀리스트일까? 그렇지 않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는데 따로 정해진 규칙은 없다. 요즘은 다양한 주거 생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 만든 발포스트로 집을 메고 걸어다니며 이동생활을 하는 무라카미 사토시나, 집 없이 토트백 하나로 이동생활을 하는 사카스메 게이고처럼 살아야 미니멀리스트인 걸까?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사람은 미니멀리스트가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사람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미니멀리즘에는 정답은 없다. 미니멀리즘은 목적이 아니다. 미니멀리즘, 즉 물건을 줄이는 일은 목적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은 다른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며 중요한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한 서장이다. 물건을 줄이고 나서 내가 발견한 것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물건 이외의 미니멀리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현대사회는 물건이 넘쳐나는 데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물건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인다. 이런 미니멀리즘의 정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최고의 미니멀리스트는 누구인가? 미니멀리스트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미니멀리스트라는 삶의 방식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물건을 적게 갖고 있는지, 누가 최고의 미니멀리스트인지 묻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누구나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꼽아보자면 앞서 언급한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완벽한 미니멀리스트였다. 또한 평생 검소하게 살다간 마더 테레사도 미니멀리스트였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오래 입어서 낡은 사리와 카디건, 낡은 손가방과 달아빠진 샌들 뿐이었다. 무소유를 설파한 마하트마 간디의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몸에 천 한 장 걸친 채 물통만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하나뿐인 물통마저도 어느 날 어린이가 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깨트려 버렸다고 한다. 아마도 물건이 발명된 이래 가장 소유물이 적었던 미니멀리스트는 디오게네스가 아닐까? 그가 소유한 물건은 몸에 걸친 천 한 장밖에 없었다. 챔피언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니 미니멀리스트를 자처하며 누가 물건이 적은지 대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